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1일 치맥 모스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X파일이라는 이 어찌 보면 사실은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그런 실체 없는 문건, 뭐 문건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서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또는 그 언저리에서 시작됐으니까 우선 송영길 대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파일을 공개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니 우리가 언제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했느냐,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고 했다. 말장난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증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작정치 산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공방이 양쪽 간에 지금 오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무의미하냐.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봤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도 뭐 봤는지 안 봤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장성철 공감과 논쟁센터 소장, 이 사람은 자기가 봤는데 방어하기는 어렵겠다. 뭐 법률적 문제와 정치적 도인용 문제는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봤다는 그 문건에 보면 약간의 뭐 법률적 논쟁을 떠나서 정치적 도의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단계인데,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윤 전 총장을 탄압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만약 X파일이라는 문서로 돌아다닐 만한 결함이나 잘못이 있었다면 작년에 그것을 바탕으로 윤 총장을 압박했을 것이다. 진실이 아닌 내용이나 아니면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 판단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우선 첫 번째, 작년 7월 21일에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보고 있는 장면이 기자들에 포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거 글자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김건희, 뭐 코바나 콘텐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코바나 콘텐츠라는 전시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물망에 오를 당시에 갑자기 후원사 회사 숫자가 늘어났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윤 총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 등등. 근데 그때 보니까 파일 형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고 있던 것이. 그러니까 이미 그때 윤석열 파일이라는 거는 있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7월 달에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수사지휘권도 발동하고 뭐 또는 보고받지 말라, 특정 뭐 채널A 사건 보고받지 말라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온갖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을 때인데, 그런데 겨우 보고 있다는 게 김건희 씨 코바나 콘텐츠 기획사 그런 걸 보고 있었다. 이거는 이미 공방이 한 차례 지나갔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꼭 뭐가 있느냐. 그런데 자, 그때부터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얘기와 뭐 정보 수집을 했을 텐데 이미 그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아마 관련 수사를 거기서 진행 중이었으니까 수사 중에 뭔가 좀 법률적으로 꼬투리를 잡을 만한 거는 법률적으로 대응을 했을 것이고, 근데 그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이 아니고 정치적 도의적으로 정말 문제가 될 만한 소지의 것은 정말 파일로 만들어서 아마 추미애 장관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추미애 장관이 직무정지를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들입니다. 그러자마자 곧바로 또 징계 신청을 하죠. 추미애 장관이. 근데 징계를 또다시 직무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법원이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직무정지와 징계의 사유가 6가지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2018년 11월 달에 사건 관계인인 JTBC의 실질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난 것이 윤리강령에 위반된다. 이건 윤리강령이죠. 법률적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강령. 그런데 글쎄요, 뭐 JTBC 실질사주가 과연 사건 관계인, 사건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부분도 현재 드러난 게 없습니다. 이거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껏 위반했다고 해야 윤리강령 정도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게 증거가 있는 건데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신상자료 문건 이걸 가지고 추미애 장관은 사찰 문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는데 자 이게 이제 직무상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이 우선 전체적으로는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이건 사찰 문건이 아니고 참고 자료로 제시한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법조인 대관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공방 계속해서 벌어지겠죠. 그 일부 그 문건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벌어지고 그게 만약에 이번에 X파일이라는 데에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그냥 공방입니다. 공방. 그리고 그 내용이 뭐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법조인 대관과 비교해봐도 뭐 엄청난 차이가 있고 사찰이라 볼 만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큰 뭐 X파일로서의 효력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이거는요, 감찰 방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 이문정 감찰정책연구관인가요? 뭐 그 사람이 자기가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총장이 다른 곳으로 배당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윤석열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아니 이문정 검사한테 이 수사를 배당한 적이 없다 애초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배당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자기가 뭐 그 했다 하고 있었는데 왜 자기를 배제했느냐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요 배당 권한이 검찰총장이나 대검 차장검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개 검사가 아무리 내가 배당 받았는데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이 뭐 딴 데로 했다라고 주장을 해본들 소용이 없는 일이다. 배당 권한이 있는 사람이 총장과 차장검사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별거 아니고. 채널A 관련 수사 방해. 이것도 이제 한동훈 검사장 수사 어쩌고 하는 건데 이건 채널A 수사 자체가요. 일종의 공작입니다. 공작. 잘 아시지만 채널A 수사와 관련해서 채널A의 이동재 기자와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이 작년 2월 달에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만난 거는 이미 녹취록까지 다 나왔죠.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 그게 검언유착 사건이다? 택도 없습니다. 들어보시면 뭐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엮어 넣으려고 더군다나 그 수사를 방해했다? 말도 안 되고 오히려 여기에는 정진웅 지금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만 아마 한 몇 달쯤 지나면 1심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마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X파일에 넣어도 소용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거는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상 방치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우선 팩트에 어긋납니다. 작년 1월 달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1%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이름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지만 한국갤럽 조사는 그냥 개방형입니다. 그러니까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응답자가 답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응답자가 윤석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무슨 재주로 뺍니까? 그걸 빼면 여론조사 심의규정 위반입니다. 그걸 빼는 것이. 특정 후보를 빼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더군다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빼달라고 한 번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법무부의 대면 감찰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거는 윤석열 전 이건 뭐 그 팩트로서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대면 감찰 뭐 박은정 감찰 담당관인가요? 뭐 그 사람 보내서 뭐 이리저리 얘기했다는 건데 응하지 않은 게 아니고 뭘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정식으로.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 없는 얘기다. 그렇게 보면 6가지 직무정지 또는 징계의 사유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틀림없이 작년 1년간 추미애 장관이 계속해서 수집한 중에서 가장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왜냐면 몰아내야 되니까 그거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뽑아서 징계위에 청구를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정도다.
왜냐하면 징계위에 회부를 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썼던 표현 기억나시죠? 이렇게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휘 감독권을 남용했다.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법원에 신청한 직무정지, 이 집행정지가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물론 개별 사안에 가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이제 현재 행정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거 윤석열 전 총장 측의 반론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년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집해서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얘기를 한 이 비위 혐의가 법원에 의해서 그냥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직 2개월을 했는데 그것도 법원에 가서 이거 정직 2개월 까면 안 되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 뭐 뚜렷한 증거라는 게 뭐 판사 그 문건, 그 다음에 채널A 그 통화 녹취록 뭐 이런 정도인데, 통화 녹취록은 얘기 아예 안 되는 것이고, 판사 문건은 혹시라도 뭐 직권남용이나 이게 될 가능성 조금은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계속해서 그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적어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로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수집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징계위에 회부를 했는데 그게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 그거는 거의 없던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 그럼 X파일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느냐? 라고 하는 점으로 봐서는 결국은 저는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다. 만약에 X파일에서 정말 중대한 무슨 비위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작년에 징계위원회나 여기에서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아마 징계를 확정적으로 매듭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총장에서 아웃되는 거죠. 그것도 더군다나 법원에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아니다, 이건 집행정지 그 할 감이 아니다 라고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아마도 대선에 출마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법원이 그걸 각하를 해버리면 집행정지를 각하했다는 얘기는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주장이 별로 타당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요청이나 직무정지 요청의 그 합리성이 인정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게 곧 유죄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아마 총장직을 던지고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올 명분이 어마어마하게 약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반대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말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비위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지금 다 그냥 공방 수준이나 아니면 별거 아닌 거로 됐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여권이 더 이상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꽁 잡는 게 매라고 하면서 자기가 윤석열 전 총장의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별거 아닌 것이 돼버렸는데 그럼 여권에서 더 이상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준석 대표 말대로 별거 아니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또 요리조리 가공을 하거나 또는 요중에 뭐 생태탕집 주인과 아들 이런 것처럼 누가 또 봤다거나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건데, 글쎄요, 그런 거 만들어내는 정도 가지고서 과연 이게 이제 결국 이렇게 되면 이 징계 사유나 또는 그 직무정지 사유에 재탕 삼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를 가지고 그걸 조금 가공하는 정도 가지고 과연 그거를 윤석열 파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명명할 수가 있겠는가? 기껏해야 그냥 말을 주고받는 정도의 공방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이 윤석열 파일, X파일이라는 거는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어 보이죠. 사실은 그냥 파일입니다. 근데 그 파일이 과연 효력, 위력을 발휘할 것인가. 여기에는 한 가지 변수가 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 김대업 공작이나 아니면 20만 불 수수 의혹이나 또는 기양건설 10억 수수 의혹이나 다 꽝됐고 관련자들이 전부 다 형을 받았습니다. 실형을 받았습니다. 벌금형까지라도 하여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전과가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더군다나 이번에 4.7 보궐선거 때 무슨 생태탕 관련한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런 전과가 있기 때문에 여간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아마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공개하라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마 민주당은 공개 못할 것이고, 실제 제가 민주당이라도 공개는 안 하죠. 다만 뭔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냄새를 풍기겠죠. 아마 그것도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데는 일정 부분 도움은 될 겁니다.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제대로 내놓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걸 내놨는데 반격을 심하게 받아서 제대로 그거에 대한 후속 공격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윤석열 파일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방만 있는 겁니다. 현재 아무도 그 내용을 모르죠. 아마 민주당도 제가 보기엔 자신이 없으니까 적어도 첫 번째 카드도 주고 아직 안 꺼낸 거 아닙니까? 아마도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 뭐 저도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작년 1년에 그 윤석열 파일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지금 꽤 근거 이씨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의 실체를 들어가 보면 결국 이런 거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